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사용하는 클로스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은 천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블렌더 내에서 마치 실제 천처럼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가 모델링 해주었던 의상들에 더욱 디테일하게 주름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UV 스피어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또 한번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G, Z를 눌러 UV 스피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즈를 키워주어 이 플레인 오브젝트가 천이라고 생각하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볼 겁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속성창에 있는 이 피지스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로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후 적용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하단의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주시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면 만들어진 UV 스피어를 뚫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사용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이 되어야 합니다. 충돌이 되면서 천의 주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충돌이 되는 형태를 이 콜리전이라고 합니다. 콜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V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피지스 탭으로 들어가 콜리전 버튼을 눌러 콜리전을 활성화해 주시면 적용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시면 플레인 오브젝트가 이렇게 UV 스피어 위에 얹어지면서 충돌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드러운 천 느낌이 아니라 플레인 오브젝트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이건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플레인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Ctrl E, Subdivide를 눌러 요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만들어준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Subdivide를 적용하여 잘게 나누어 줄 건데요. 아래쪽에 넘버 오브 컷 값을 올려주어 잘게 잘라주셔서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천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면을 더 잘게 나누어 주신 후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형태로 천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형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천은 이렇게 겹쳐지거나 뚫리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건데요.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이 피지스 탭의 아래쪽을 가보시면 콜리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셀프 콜리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외부의 다른 콜리전뿐만 아니라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며 자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에도 충돌이 적용되게 설정하여 자연스럽게 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콜리전을 활성화해준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주시면요.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천 오브젝트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적용해 주시면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상을 만들 때 적용해 주었던 것처럼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두께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리디파이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위쪽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요. 두께를 만든 후에 면을 나누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적용해 준 클로스 시뮬레이션에 모디파이어도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로스 시뮬레이션 모디파이어도 똑같이 순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먼저 적용된 상태에서 이후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면 면이 많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 디테일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면이 많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먼저 적용되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작동되면 이제 렉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가장 위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 준 뒤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로 면을 나누어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로스 메뉴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프리셋을 설정하여 다양한 느낌의 천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코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천 형태로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아래쪽에 데님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같이 두껍고 단단한 느낌의 천을 만들어 주는데요. 앞에서 적용해준 코튼과 달리 전체적으로 조금 팽팽한 느낌을 주게 되죠. 아래쪽에 레더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재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두껍고 팽팽한 느낌의 가죽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아래쪽에 러버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부드럽고 유연성 높은 질긴 고무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감싸는 천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요. 얇은 천 형태가 전체적으로 착 감싸는 느낌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프리셋은 이제 아래에 적용된 값들이 바뀌면서 다양한 재질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텍스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무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옷이 무거울수록 중력의 영향을 받아 더욱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얇은 옷이나 두꺼운 옷의 소재를 살려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스티프너스 같은 경우는 옷의 빳빳함을 설정해 줍니다. 아래쪽에 댐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옷이 처지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축축하게 젖은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요. 이 텐션 부분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당겼을 때의 팽팽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요. 스티프너스의 텐션 값을 높게 설정해 주시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지기보다는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감싸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래 댐핑의 텐션 값을 설정해 주시면 오히려 아래로 축 처지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대강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프리셋을 이용하여 이제 다양한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몇 가지 기능을 더 알아볼 건데요. 아래쪽에 쉐이프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핀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된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때 끝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을 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버텍스 그룹 탭으로 가셔서요. 버텍스를 선택해 주신 후에 새로운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어사인 버튼을 눌러 적용해 주시면 이 부분이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후에 다시 피지스 탭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핀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준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해 준 뒤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우리가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한 부분은 고정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상관없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치 핀으로 꽂아주어 이 부분만 고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 그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끝부분에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여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이런 모습으로도 응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핀을 고정한 부분을 쉐이프 키로 움직여주어 애니메이션으로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새로운 쉐이프 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베이시스를 만든 후 새로운 쉐이프 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밸류를 1로 설정한 뒤 고정해 주었던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하여 G, Z를 눌러 위쪽으로 올려주어 이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1에서 밸류를 0으로 설정한 뒤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프레임 130에서 밸류를 1로 설정하여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부분이 점점 위로 잡아당기면서 이런 느낌의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응용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아래쪽에는 프레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여기서 프레셔를 활성화하여 이 프레셔 값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천재질이 표현되게 됩니다. 마치 아래에서 바람을 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클로스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스커프트 모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오브젝트를 A를 눌러 전체 선택, X를 눌러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삭제해 주신 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실린더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줄 거고요. 이 실린더는 버텍스 10개, 캡 필 타입을 나띵으로 설정하여 이렇게 위아래가 뚫린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 Shift 탭을 눌러 일자 형태로 회전해 주셔서요. S, X를 눌러 양옆으로 길게 늘려줄 겁니다. 여기서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Ctrl R을 눌러 엣지를 추가해 주셔서요.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런 후에는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레벨을 3 정도로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우리가 형태를 변형해 주었기 때문에 정보값을 정리한 뒤에 스커프팅을 진행해 줄 겁니다. Ctrl A, All 트랜스폼을 눌러 정보값을 모두 초기화해 주셔서요. Ctrl 탭을 눌러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아래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브러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테두리가 보라색으로 표현된 클로스 시뮬레이션 브러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밴드 바운더리 클로스라는 브러쉬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브러쉬는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줄 수 있고요. 이 끝부분의 형태를 마치 천처럼 시뮬레이션을 해주어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를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스커프팅에서의 클로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요.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커프팅 모드에서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선택해준 끝부분뿐만 아니라 이어져 있는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첫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밴드 트위스트 클로스인데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잡아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마음대로 꺾어주고 회전할 수 있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어 마치 실제 천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래그 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에 의해 눌린 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부분에 디테일하게 이런 눌린 천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익스펜드 컨트랙트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꾹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 주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구긴 듯한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그랩 클로스인데요. 말 그대로 원하는 부분을 잡아당겨 자연스럽게 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어 원하는 옷의 주름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그랩 플래너 클로스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내리고 당기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면서 윗부분까지 감싸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랩 랜덤 클로스인데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형태에서 랜덤한 부분을 선택한 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똑같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인플레이트 클로스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천 안쪽에 부풀려진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천이 부풀려지면서 주변 형태들은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음은 핀치 폴드 클로스입니다. 이 브러쉬는 우리가 칠하는 부분을 얇고 강하게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얇은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다음은 핀치 포인트 클로스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핀치 폴드 클로스와 똑같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칠해준 가운데 부분에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칠해주어 특정 부위에 자연스럽게 주름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푸시 클로스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받아 눌린 형태로 천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눌러주어 압력이 가해진 천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무브 클로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다음은 트위스트 바운더리 클로스인데요. 이 브러쉬도 끝부분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끝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끝부분을 모아주면서 회전하고요. 반대로 해주시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자유롭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들을 대강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스커프팅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해줄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스커프팅을 할 땐 마스크를 사용하여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색깔별로 마스크를 지정할 수 있는 페이스셋 기능을 사용해 줄 겁니다. 툴창을 보시면 박스 페이스셋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색상이 입혀지면서 하나의 페이스셋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한 영역밖에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페이스셋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영역을 잡아주시면 다른 색상으로 칠해지며 여러 개의 영역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 편집이 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속성창 상단에 툴 탭으로 가셔서요. 브러쉬를 밴드 트위스트 클로스로 설정한 뒤 여기 있는 로케이션 오리진을 수정해 줄 건데요. 보시면 토폴로지라고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형태를 기준으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준다는 뜻인데요. 요거를 페이스셋으로 변경해 주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페이스셋만큼 영역이 잡히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 형태를 기준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디포메이션도 한번 봐줄 건데요. 여기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되는 형태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테이트, 트위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스케일, 트랜슬레이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크기가 변하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스쿼시, 스트레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팎으로 당기고 넣으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우리가 설정한 영역을 잡아주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기고 넣어가며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요 스트레치 무브 클로스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오리진을 페이스 셋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페이스 셋을 기준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데포메이션을 로테이션, 트위스트, 컷이 스트레치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옷주름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스커프트 모드에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굉장히 자연스러운 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캐릭터 의상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존의 캐릭터 파일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캐릭터의 의상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티셔츠 형태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길 수 있도록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줄 건데요.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피지스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요. 클로스 버튼을 눌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충돌할 콜리전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그 오브젝트는 당연히 캐릭터의 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캐릭터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셔서요. 똑같이 피지스 탭에서 콜리전을 적용하여 큰 반팔티가 충돌되며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주어야 하는데요. 엔드가 넉넉하게 50 정도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1에서 5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후에는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죠? 보시면 클로스 시뮬레이션은 잘 적용이 되었는데 보시면 면들이 서로 겹쳐지며 충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콜리전을 만들어주는 셀프 콜리전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죠? 또 모디파이어도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미러 모디파이어와 솔리디파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가 순서대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로스는 가장 나중에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디파이어 순서를 보시면 두께가 만들어지고 면이 나누어진 후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다 보니 만들어준 두께가 함께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안팎의 형태들이 겹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가장 위쪽으로 올려줄 건데요. 그런데 이때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따로 어플라이 하지 않는 이상은 미러 모디파이어가 항상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미러 모디파이어가 나중에 적용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준 반쪽짜리 형태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모디파이어보다 가장 먼저 적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클로스가 먼저 적용된 후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면 이 반쪽 형태에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후에 미러가 되어 양쪽이 갈라지면서 똑같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에는 반드시 미러 모디파이어가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맨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이 클로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솔리디파이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여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후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준 티셔츠 형태의 요소가 많지 않다 보니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클로스 모디파이어 위쪽에 배치해 주셔서요. 면이 나누어진 후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후에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만들어주고
또 한번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로 부드럽게 표현해 주어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면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클로스 모디파이어 위쪽에 올려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끝부분을 보시면 버텍스들끼리 엉키면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셀프 콜리전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셀프 콜리전을 보시면 디스텐스라는 메뉴가 있죠. 이 디스텐스는 이제 0.015m만큼 가까운 버텍스들이 서로 충돌을 하여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면을 나누어 주다 보니 그만큼 버텍스가 촘촘해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너무 많은 충돌이 생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디스텐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디스텐스 값을 최소치인 0.001로 설정하여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이런 과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만들어져 형태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상에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클로스 모디파이어 다음에 적용해준 솔리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큰 반팔 티셔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준 의상 형태에서 캐릭터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 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프레임을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움직여 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준 의상은 캐릭터의 기본 자세인 이 A 포즈에서 만들어 주었었죠.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려면 시작되는 부분은 항상 옷의 형태에 맞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상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기 위함인데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추어를 꺼내 주시고요.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로 들어와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여 줄 건데요. 시작 부분은 기본 A 포즈로 잡혀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대로 I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줄 거고요. 프레임 25 정도에서 팔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의상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준 팔 형태도 마찬가지로 I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프레임 1로 돌아가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상은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이 더 얇거나 주름이 더 잡힐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싶다면 우리가 클로스 시뮬레이션 위쪽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었었죠.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레벨을 보시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형태가 크게 변형이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 위에 얹어진 형태로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레벨을 2로 설정하여 더욱 디테일하게 주름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로스 모디파이어보다 먼저 적용되는 모디파이어 값을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렌더링을 할 때는 반드시 뷰포트 레벨과 렌더 레벨을 맞춰 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프레임 1로 돌아가 재생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레벨을 올려주어 더욱 디테일하게 주름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면이 많이 나누어지다 보니 버텍스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 버텍스 하나하나가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선 버텍스 수가 적었다 보니 기존의 티셔츠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버텍스 수가 많아지면서 의상이 무거워져 아래로 무겁게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셔츠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프리셋을 이용하여 천 재질을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